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제가 아주 좋은데, 그래서 일자리가 넘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바로 우리 국민을 속이는 그런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재정 지출, 즉 세금 퍼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무능 정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세계 경제가 모두 괜찮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또 기업들의 투자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강성 귀족 노조인 민노총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의 2대 죽음은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의 경제 참모, 그리고 민노총 지도부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으니 오늘은 민노총에 대해서 토론하려 하는데, 민노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공권력 위에 군림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민노총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현재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얼마 전 한국노총과 함께 대형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주도해서 건설공사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비노조 건설 근로자들에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이번 파업은 한국 노동 문제의 본질이 상위 10% 노동자가 하위 90%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자신의 몫을 더 챙기는 노동자 간의 착취에 있음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민노총은 입만 열면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외치면서 사실상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몰두하고 비정규직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 민노총 소속의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합을 해서 제외한 적이 있고, 또 이번 크레인 파업에서도 비노조원이 주로 운영하는 소형 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민노총은 현 정권의 반기업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서 1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면서 세를 불렸고, 또 직접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만 5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 위원회 53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극단적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 현안의 그런 투쟁에 앞장서면서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은 탈법적 권력 집단으로 변질된 민노총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민노총 공화국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업들은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기존에 계획했던 투자도 접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니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이 지금처럼 무법자처럼 활개치도록 놔두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민노총의 폐악을 근절하려면 공권력이 엄격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민노총 뒤에 문재인 정부가 엄호 세력으로 버티고 있으니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법원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보내면은 약한 처벌과 아니면 그냥 무혐의로 다 풀어져 버리는 이런 법원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지도부에는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 경제와 국가 미래를 파멸로 이끄는
반국민, 반경제, 반미래 이입 집단이자 정치 집단이고 또 약자들의 불행을 기반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약탈 집단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우리 경제의 최대 장애물인 민노총과 결별하고 엄정한 법 질서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최고 노동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김태기 교수님 모셨는데 민노총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